면접에서는 뭐가 많이 바뀌었느냐? 뭐가 많이 바뀌었느냐? 일단 공통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공통질문이 많아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통질문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구조화 면접으로 갔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이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구조화 면접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 구조화 면접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조화 면접이라고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 면접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임원진 면접이든 아니면 상황 면접이든 아니면 PT 면접이든 토론 면접이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개별 질문을 할 때 이 질문 자체를 구조화한다라고 해서 구조화 면접인 거지, 따로 뭐 우리는 구조화 면접을 봅니다 라고 해서 구조화 면접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인성 면접 안에서 우리는 구조화되어서 보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화 면접이라고 따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구조화된 거다. 그래서 공통질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중에서는 뭐가 가장 많아졌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예전에는 그냥 말하는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해서 좀 꽤 많이 물었어요. 여전히 한국전력은 전공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인성과 관련돼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즉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 면접이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자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조직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니? 이런 것들. 또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서도 자소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에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도 네가 돌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기술 능력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은 훨씬 더 줄었고, 즉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줄었고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면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면접은 내가 뭐 어떤 태도라든지 스피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신입사원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협응력과 협동심. 그래서 대부분 조직에서 일어난 일을,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을 써주는 것을 또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극성과 성취욕은 뭘로 볼까요? 그냥 단순히 태도로 볼까요? 아니죠. 이게 이제 지원 동기나 아니면 회사와 관련된 내용 또는 회사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보게 됨으로써 적극성과 우리 회사에 이만큼 관심이 있구나, 또는 이 정책과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입사원의 필요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가 많이 바뀌었냐? 선생님, 그러면은
채용 자체에서 이제 내용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회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면서 면접까지 같이 다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블라인드 면접 후에 어떤 것들이 많아졌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338군데에서 그러니까 공기업 전체에서는 상황 면접을 많이 보고요. 인성 면접은 모든 공기업들이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PT 면접이고 이게 토론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즉 토론 면접이 좀 더 많죠. 토론 면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아예 따로 이제 보는 전공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한 121군데 정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수한 면접이에요. 창의성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IB 면접이라든지 인바스켓 면접이라든지 조금 특이한 면접인 건데 오히려 이런 면접보다 우리는 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토론 면접이 많아졌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즉 PT 면접 같은 경우는 회사 관련 질문,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 독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시사와 관련된 얘기 또는 회사의 정책 또는 이 시대 상황에서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주제라든지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아예 전공을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요. 토론 같은 경우는 아예 찬반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토론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즉 찬반 토론 같은 경우는 공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물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모르는 부분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다른 관점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자꾸 제재하는 형국이기도 하다. 즉 토론 면접이 많아졌다는 것은 예전에는 토론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면 이제는 토론에 대한 참여도도 보고는 있지만은 이 토론에 대한 참여도를 가지고 내용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상황 제시형으로는 상황 제시형인데 대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 면접이라고 해서 회사 관련 내용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정책과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이라고 해서 수력원자력과 영화진흥회, IB 면접이라고 해서 중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 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B 면접이나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강의만 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선을 보일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제 자체가 바뀐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